법정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났어요. 변호사인데 변호를 못한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손이 떨렸고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훗날 3억 인구를 움직이고 대영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가 가졌던 사고방식을 새겨넣기 위해 저는 지금 자기 암시 문장을 매일 100번씩 쓰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면 생각한 대로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원하는 걸 상상하세요.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1869년 인도 포르반다르. 나는 총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복하게 자랐다. 그런데 성격이 문제였다. 극도로 내성적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웠다. 18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변호사 자격증도 땄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재판에서 나는 의뢰인 앞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은 하얘졌다. 결국 그대로 법정을 나왔다. 변호사였지만 변호를 못했다. 2년 동안 제대로 된 일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남아프리카에 있는 인도 회사에서 법률 자문 요청이 왔다. 1893년 24살. 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아프리카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1등석 기차표를 가지고 있었다. 정당하게 산 표였다. 그런데 백인 승객이 항의했다. 유색인종이 왜 1등석에 앉아있나? 차장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를 강제로 끌어냈다. 짐가방도 함께 던져졌다. 기차 문이 닫혔다. 나는 텅 빈 플랫폼에 홀로 남았다. 추운 밤이었다. 옆 대합실 바닥에 앉아 밤새 떨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부당함에 맞서겠다. 하지만 폭력은 쓰지 않겠다. 솔직히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 나도 화가 났다. 나도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영국인보다 더 강한 폭력으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인도인들을 모았다. 차별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부당한 법에는 따르지 말자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인도인들에게 지문을 찍고 등록증을 들고 다니라고 강요했다. 마치 범죄자처럼 말이다. 어느 날 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등록증을 모아 불태웠다. 영국 정부는 나를 체포했다. 감옥에 갔다. 풀려나자 다시 같은 일을 했다. 또 체포됐다. 또 감옥에 갔다. 그렇게 3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를 발견했다. 폭력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맞으면서도 일어서는 사람을 세상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감옥에 가면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제국도 쉽게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 힘에 이름을 붙였다. 사티아그라하. 진리를 지키는 힘. 남아프리카에서 21년을 싸웠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1915년 45살이 되어 인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 시작된다. 1930년 소금 행진. 영국은 인도인이 소금을 직접 만들지 못하게 했다. 왜?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은 인도의 법도 경제도 세금도 지배하고 있었다. 인도인은 바닷가에 살아도 소금을 직접 만들 수 없었다. 소금을 만들면 범죄였다. 소금을 사려면 영국에 세금을 내야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소금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 바닷가까지 걸어가서 78명이 함께 출발했다. 385km. 모두 흰옷을 입고 걸었다. 사람들은 이 행렬을 흐르는 흰 강이라고 불렀다. 왜 흰옷을 입었지? 인도인이 직접 짠 연직물로 만든 옷이다. 영국 제품을 거부한다는 의미였다. 걸을수록 사람이 늘어났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합류했다.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었다. 24일 동안 걸었다. 뭘 먹고? 마을 주민들이 내어준 음식으로 허기를 달랬고 밤에는 사원과 공동시설에서 몸을 누였다. 중간중간 연설을 하며 사람들을 깨웠다. 마침내
바닷가에 도착했다. 나는 해변에 남아있던 소금 결정이 섞인 흙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다. 대영 제국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장이었다. 영국은 나를 체포했다. 6만 명이 함께 체포됐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영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신문 기자들이 몰려왔다.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상은 보게 되었다. 무기를 든 군인이 아니라 맨손의 사람들을 잡아가는 제국을. 영국의 통치는 점점 정당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인도인이 비폭력 저항에 참여했다. 감옥은 가득 찼고 독민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더 이상 인도를 통치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1947년 인도는 독립했다.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두려움보다 신념을 선택한 사람들의 행동이었다. 소금 한 줌은 그 행동의 시작을 알린 상징이었다. 폭력 없이 어떻게 제국에 맞설 수 있느냐고. 나는 평생 그 답을 찾았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되었다. 가장 강한 힘은 때리는 힘이 아니라 맞으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것을. 나는 마하트마 간디다. 오늘은 53일차입니다. 5300번째 자기 암시. 나는 월 순수익 1000만 원 달성한다. 간디는 78명으로 시작해서 수만 명을 움직였습니다. 댓글에 한 걸음이라고 남겨보세요. 그 한 걸음이 385km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암시 100일 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다룬 간디의 비폭력 철학 관련 도서는 더보기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만큼 주파수의 강도는 더욱 세집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삶에 좋은 주파수가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또 돌아옵니다. 내일은 일을 못하는 동료가 먼저 승진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놓치지 마세요.